야, 또 이거 또 하자마자 또 투기꾼 또 달려들겠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아,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 이런 거 풀 줄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서초, 그 다음에 일산 쪽 고양, 그 다음에 의왕, 의정부 이렇게 이제 네 곳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5만 가구를 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 지역에는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서울을 원할 텐데.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네, 최근 정부가요. 그린벨트 약 200만 평을 풀어서 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2년 만에 이루어진 그린벨트 해제거든요. 네.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이 주제로 함께 이해를 나눌까 합니다. 아, 네. 일단 저는 그린벨트 풀자마자 이제 이런 뉴스를 들으면 딱 언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또 이거 또 하자마자 또 투기꾼 또 달려들겠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좀 기쁜 소식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서초 쪽에도 공급이 되더라고요. 포함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한 5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미 이제 88주택 공급 방안에 있어서 이제 뭐 그린벨트 풀 것이다라는 예견은 했었잖아요. 네. 이제 어느 지역이 풀릴 것이냐가 사실 그 음.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지역이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상했던 지역들이 다 포함이 됐나요? 아,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 이런 거 풀 줄 몰랐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서초, 그 다음에 일산 쪽 고양, 네. 그 다음에 의왕, 의정부, 이렇게 이제 네 곳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네. 5만 가구를 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럼 5만 가구 언제 들어오냐. 그쵸? 이게 보니까, 계획이 26년 이제 상반기에 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9년에 첫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31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는 게 이것도 이제 보면 보통 계획이 또 한 1, 2년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딜레이 되더라고요. 예,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될 거고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요번에 이제 5만 가구를 발표를 했는데 네. 또 내년 상반기, 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3만 가구를 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예, 다만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 지역에는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어디인가에 지금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 서울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서울을 원할 텐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지도로 좀 보시면 요게 이제 고양 대곡 역세권 네. 여기에 이제 한 9,400 한 만 가구 정도 여기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의정부 용현 쪽에 요게 한 7,000 가구 정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봤을 때는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고양하고 의정부하고. 저는 의정부요. 예? 의정부가 좋아 보여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요. 저는 네. 아니, 되게 의외여가지고. 네. 예, 혹시 의정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GTX-C 때문에 혹시? 글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예. 혹시 뭐 의정부의 첫사랑이라도 혹시 이렇게.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에.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에. 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요 두 개만 일단 봤을 때는 저는 고양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왜 제가 이제 일산 대곡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를 하냐면, 네. 사실 이제 외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자리는 뭐 의정부나 고양 쪽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고 결국 인서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올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보시면 GTX-A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GTX-A 노선이에요. 요게. 근데 요게 이제 서울역까지 뚫립니다. 근데 이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GTX로 몇 분 만에 오는지 아세요? 18분이면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 이제 보시면 GTX역이 여기 이제 파주 운정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킨텍스역이 있고요. 그 다음이 대곡역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수도권 개발 지역에 신규 택지 푸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대곡 역세권이에요. 여기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GTX 타고 서울역까지 금방 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호재가 있고 이 GTX-A 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가 언제 뚫리냐? 올해 지금 2024년 12월 연말에 지금 개통이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쵸. GTX-C가 이제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혹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죠. 아직 좀 시기가 좀 많이 남은 것 같긴 해요. 그죠? 네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의왕 오전 왕곡입니다. 오전 왕곡.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14,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왕도 사실 뭐 교통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서울 강남 쪽에. 네. 그래서 여기가 14,000이고, 그 다음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서초 서리풀이에요. 여기가 이제 2만 가구. 네, 여기가 이제 2만 가구. 네, 그래서 요 총 합해서 대략 이제 5만 가구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5만 가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가늠이 좀 안 돼요. 가늠이 안 되죠. 네, 제가 깔끔하게 가늠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에 2005년부터의 서울의 공급 물량입니다. 서울의 공급 물량. 자, 그런데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지난 한 20년 동안의 공급 물량의 평균이 얼마 정도 되죠? 36,000 세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5만 가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꽤 적지 않은 물량이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네. 네, 그래서 꽤 적지 않은 이제 물량이 이런 5만 가구 정도가 지금 이제 2030년대 초반에 이제 수도권 인근에 이제 입주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2만 가구가 풀리는 그 서초동 네. 그쪽에 약간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지역을 조금 보통 이제 살펴볼까요? 또 서리풀 하면은 저는 이거 서리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서리풀 터널 네. 있잖아요. 네. 방배동에서 이 서초 넘어오는. 네. 저는 거기에 2만 가구를 짓나. 근데 거기에 2만 가구 질 데가 없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서리풀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양재 시민의 숲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청계산역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청계산을 제가 가끔 등산을 하는데 요쪽이에요, 요쪽. 요쪽을 지금 서울 서리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 그래서 청계산 입구역 요 주변, 이 주변에 지금 2만 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위치 진짜 좋다. 아, 위치 네. 좋아요? 좋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네, 청계산도 있고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시면 첨단 산업, 그 다음에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 근데 2만 세대 중에서 55%인 11,000세대를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분들은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한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러신 분들은 네.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좀 노려볼 만 할 것 같고, 입지도 사실은 서울 어떻게 보면 강남 쪽이잖아요. 그렇죠. 청계산 그리고 산도 바로 뒤에 근접하기 있고. 너무 좋은 네. 서울 시내권에.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공기도 되게 괜찮고 청계산 오르기도 좋고 괜찮아요. 맛집도 많고 여기 호텔도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고양 대곡도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곡역 바로 요 옆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여기도 교통이 진짜 좋네요. 교통이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의정부냐 고양 대곡이냐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고양 대곡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GTX A 3호선, 경의 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될 겁니다. 네. 복합 환승센터가.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상업시설, 문화시설, 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이쪽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얘가 뭐 입주할 때쯤에는 저는 삼성역까지 뚫릴 것 같거든요. 그 GTX A가. 그럼 강남 접근성도 너무 좋아지고, 이런 거는 정말 신혼부부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거 관심 좀 가져보시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기 신도시 때요. 네. 분당과 일산이 이제 같이 네. 했을 때 선택을 어디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금 결과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너무 달라졌죠. 근데 갑자기 생각 드는 게 저희 집은 일산을 쪽으로 약간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네, 기쁜 소식이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직 일산에 집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네. 없는데 이제 없는데도 그때 봤던 게 투자 방향이 일산 쪽이었고, 제 주변에 분당 쪽을 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해피한 삶을 살고 있죠. 맞아요. 네. 이게 순간의 선택이 맞아요.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상당히 많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네. 좌지우지하죠.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경기도 의왕의 오전 왕곡입니다. 오전 왕곡. 네, 오후 왕곡 아니고 오전 왕곡. 맙소사.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좀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인도권 동탄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네. 여기에 의왕시청역 인근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의왕도 살기 괜찮죠. 여기도 이제 그 뭐야 백운호수도 있고 뭐 거기에 무슨 또 쇼핑몰도 있고 괜찮아요. 이쪽 동네도. 요게 이제 보시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 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울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요 조금 더 위에 또 과천 인덕원 과천 요쪽이 또 개발이 또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 경기도 남부에 내 집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쪽도 한번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우리 미치곤님이 픽하신 경기도 의정부 용현입니다. 용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시면 발곡역이라고 해서 석탑역, 발곡역 요 바로 사이에 있죠. 탑석역. 네, 탑석역. 그래서 이게 또 지금 7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는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또 지역이죠. 그리고 GTX-C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개발 중에 이제 법조 타운, 기존 도심을 연결해서 이렇게 또 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기도 이쪽 아니면 뭐 서울 북부 쪽에 직장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7호선도 사실은 좋은 노선,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가는도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요게 아마 입주할 때쯤에는 GTX-C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안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라면 이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사실 그린벨트 뭐 해제 이렇게 이런 것들도 기대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미 언급이 됐었고 사실 이제 예정했던 지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가 될 것이다. 저 기억나는 게 세곡동 이쪽에 약간 이게 과연 그린벨트냐 투기벨트냐 이런 뉴스도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빠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빠졌을까요?